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결산할 때요. 항상 이제 기초 회계에서는 많이 물어보는 게 결산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 결산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뭐 했어요? 재무제표 양대산맥이 BS,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 재무 상태표. 그다음에 인컴 스테이트라고 하는 손익계산서였죠. 근데 그 중에 기간을 보는 게 뭐였죠? 요거죠. 그쵸? 말 그대로 수익과 비용. 그래서 내가 얼마나 순이익을 얻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지막에 내가 뭐 수익을 났어. 그걸 단기 순이익이라고 했고요. 그 단기 순이익이 어디로 가요? 12월 31일 이 날짜에 딱 스냅샷. 지금 너 돈 얼마 있어? 할 때, 나 얼마 있어? 번 돈이 얼마야? 쓴 돈은 얼마였고, 부채는 얼마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자산을 얼마 형성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 단기 순이익을 매년 이게 12월 31일 막 5년째 내가 돈을 모으고 있어. 적금 물고 있어. 그러면은 모으고 있는 이 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했죠. 자, 근데 그렇게 이제 분계를 정리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세금 계산서 뭐 매입하거나 매출하면 세금 계산을 발행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물건을 받았으면 뭐야? 매입했으면 어떻게 해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겠죠. 여러분이 돈을 입금했을 테니까. 그쵸? 그런 과정을 분개를 해야 된다 이거죠. 회계 장부를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산 정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말 수정 우리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야 시산표 그다음에 정산표 걸쳐가지고 마지막에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제 컴퓨터가 분개를 어느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시산표는 그때그때마다 보통 한꺼번에 몰아서 안 하고 월별로 봐요. 전산회계하면. 그래서 분개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게 다 원장에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대신 잘 넣어야죠. 그 계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숙제를 제가 드립단 해줬잖아요. 물론 띄엄띄엄 보시면서 나중에 한꺼번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정기한다. 원장에 적는 걸 어, 정기하기 전개해서 기록하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결산 마무리를 할 때 수정할 사항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쵸? 그걸 반영해서 총계정 원장의 계정 잔액을 토대로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건 전산이 다 하고 있다. 볼 줄만 알면 된다. 그런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가 다 되면 결산 수정 사항을 이제 원장으로 전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진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급 비용이냐 뭐냐. 자, 뭐냐면 이 내용을 꼭 아셔야 네 가지를. 이것들이 꼭 있어가지고 결산을 꼭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말이 좀 중요한데요. 잠깐만요. 좀 지저분하니까. 자, 이연한다. 그러니까 우리 뭐를 이연한다 그러면 이거를 다음 연도나 이렇게 뒤로 넘기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발생하다 그러면은 우리 수익 발생했다 이러잖아요. 어떤 것이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결산 과정에서 어떤 게 생기냐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성급했다. 요거 비용이 아니에요. 자, 비용이야. 성급 비용. 성급 비용은 여러분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자산. 그래서 이게 많이 헷갈려요. 회계를 어려워하는 게 개념 자체 때문이지 실제로는 사칙 연산에서 이게 뭐야? 그렇죠? 사칙 연산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비용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비용이니까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야? 수익과 비용인데 왜 여기 자산 항목이 있지? 재무제표 있단 말이야. 뭐냐면 성급했어요. 미리 비용이 나갈 원래 이렇게 비용이 나가 보험료나 그쵸? 아니면 우리가 임차료 어디 빌려가지고 그쵸? 사무실 빌렸어. 그러면 돈 나가잖아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사무실 빌려 쓰잖아요. 건물주가 아니니까. 자사 사옥에 있는 않는 한 그쵸 그러니까 해요 돈을 내야 되는데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뭐 6개월치 아니면 1년치를 한꺼번에 내 그러면 더 뭐 할인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내는 게 이제 결국 뭐예요 자 자산이라는 건 내가 그거 갖고 뭔가를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자산이죠 이미 돈을 냈으니까 나는 그냥 나중에 비용 청구 안 내고 그냥 매달 한 달 한 달 지날 때마다 그 내가 뭐에 예치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거기서 비용으로 나갈 걸 예치해 놨고 거기서 이제 까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급 인차료, 성급 보험료. 그러니까 보험료도 내가 1년치 한꺼번에 냈어.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비용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번 달 이제 12월 달 31일 날 딱 됐을인데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개념만 알고 있자고요. 회계로 가는 게 아니니까. 대신 7월 달부터 예를 들어서 12월이야. 그러면 6개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개월치는 여기서 까야죠. 성급 미리 내게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12만 원이야. 한 달에 만 원씩만 내면 돼. 그렇죠? 임차료를. 그럼 12만 원 먼저 냈어. 그러면 거기서 6개월 지니까 이제 앞으로 나는 12만 원 내서 어디 6만 원 깐. 다음 달 6개월 동안 안 내도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수 수익은 수익이 아닙니다. 선수 수익은 부채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입장 완전 반대죠. 여러분들이 건물주야. 근데 자, 부채라는 건 뭐야? 내가 빚이니까 뭐야? 뭔가를 해야 되는 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수 임대료예요. 그러니까 미리 받은 거야.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12개월 동안 보면 못 받는데 미리 받았으니까. 그러면 다음 언제 받지? 뭐 이 시기 되면 2020년 12월 31일 날 앞으로 6개월 후면 그 다음부터 돈 다시 받겠네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야? 내가 어찌됐든 빌려줘야 되는 거야. 의무잖아요. 이미 돈 받았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부채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계상을 해야 된다고요. 이름이 이렇게 헷갈리게 해놔가지고, 그쵸? 선수 임대 미리 받은 임대료, 그쵸? 미리 받은 서비스 수익.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 뭐 해주기로 했는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미리 돈 입금이 먼저 돼가지고 해야 돼. 저도 그런 경우 있죠. 미리 돈이 입금돼가지고 교육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경우.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다음 발생입니다. 발생. 미지급 비용이 발생했다. 뭐예요? 내가 아직 여러분들 회사 입장이에요. 회사 입장에 미지급 비용이 아직 급료를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줬어. 보통 제가 그렇죠. 내가 어디 외부 출장 같은데 교육 서비스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정산하고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안에 주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제 받을 돈이 생긴 거죠. 이해되시죠? 난 받을 돈이 있는데 아직 못 받았어. 그게 뭐예요? 미수 수익이에요. 그렇죠? 아직 왜 돈 안 주지? 이해되시죠? 그거예요. 돈이 아직 안 거뒀으니까.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 미수 임대료, 미수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아. 미수 이자고, 아직 미자죠? 수 받지 못한 거. 그러면 저쪽은 뭐예요? 저를 고용해가지고 어디 행사나 이런 데서 제가 강사로 뛰었으면 거긴 아직 돈 저한테 지불 안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미지급 비용이죠.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 중에는 이렇게 미지급 금융, 그렇죠? 미지급 광고 해달라고 광고해서 했는데 아직 돈 안 줬어. 미지급 광고비죠. 부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되죠. 그렇죠? 이 내용 다 정리해 놨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숙제로도 일부러 했어요. 그러니까 성급 비용은 현금을 먼저 지급했어. 그러나 사용이나 소모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연 항목이죠. 선수 수익도 대금 먼저 받았어. 보통 그렇죠. 여러분 연회장 같은 경우에 결혼식 하면은 미리 예치금 받잖아요. 그게 선수 수익이에요. 부채로 기록해야죠. 내가 아무튼 돈 받았으니까 뭐예요? 연회장도 비워놔야 되고, 그렇죠? 손님 나중에 결혼식 한다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약금 받아 놓는 거잖아요. 아직 상품의 인도나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발생해요. 미지급 비용이 뭐예요? 뭐뭐 하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1년을 단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중에 말이 어려워요. 한자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한글로만 말하니까 이 단기 그러니까 1년 2020년 중에 발생한 비용인데 아직 지급되지 않아서 장부에서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왜? 뭐 기록이 수익이 발생하거나 뭔가 돈이 들어와야지 이렇게 하는데 아직 안 들어왔고 비용은 발생했는데 아직 뭐 통보받은 거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직 지르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죠? 미수 수익은 기중에 획득한 수익이에요. 근데 아직 현금 수치나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겠죠. 결산에 줘야 될 돈 아니면 받을 돈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결산에.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중간고사 쉽게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낼 건데 대신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죠? 뭐냐면 한번 해볼게요. 12월 31일 날 보통 이제 말을 보는 거죠. 이제 딱 보면 결산이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힌트예요.
매출액 계정의 대변 잔액, 그러면 차변 대변이죠. 자, 요것만 먼저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T 계정이라는데 제가 자세히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다 어,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매출 기준으로 차변으로 넣냐, 대변으로 넣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원인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12월 30일 날 이렇게 일단 매출액 계정의 대변 잔액이 뭐야? 5천만 원이에요. 그 경우와 광고 선전 및 계정 잔액이 1천만 원이에요. 그때 수익과 계정의 비용 계정을 마감하시오 결산하라는 거죠. 자, 뭐냐면 자 봐요. 12월 31일 날 어떻게 하냐면 자 뭐냐면 지금 매출액 계정에 매출이 지금 마지막 끝난 게 뭐예요? 5천만 원을 매출이 끝난 거야, 내가. 그쵸? 자, 그러면 자 이게 매출이에요. 우리는 일단은 그냥 계산은 바로 되죠. 매출에서 그쵸? 비용을 빼. 비용 광고 선전비든 뭐 비용 다 한 거 우리 기억나죠? 비용을 빼. 비용이 뭐예요? 1천만 원. 아, 귀찮아. 이거 하죠? 이거 공색이.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번 돈은 뭐예요? 4천만 원 아니에요? 그쵸? 이건 이제 알아. 큰 틀. 근데 이제 붕괴가 오히려 여러분 헷갈려 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뭐냐면 이 계정이 생겨납니다. 집합손익이라는. 왜? 마감을 해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집합손익이라는 거는 마감 때만 잠깐 나오는 임시 계절이에요. 결국은 이걸 마감을 시켜야. 왜냐면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이런 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죠. 딱 끝나는 순간 그 나머지 이렇게 뭐 어? 수익과 비용 마무리를 어디로 들어가요? 이익잉여금이나 그렇게 재무 상태표로 들어가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기록은 우리 컴퓨터에 있지만 공시나 뭐 이렇게 외부에 나갈 때는 손익계산 이렇게 전체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결국은 뭐예요? 재무제표로 이게 다 이전이 된다고. 그러면 이전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손익계산서 다시 한번 보지만 우리가 수익이 났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우리의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그래가지고 실제로 순이익이 나면 이쪽이고 비용 그쵸? 순손실이 나면 이쪽에 적는 거죠. 왜? 대차가 똑같아야 되니까 순이익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랑 더한 거랑 이거랑 수익 전체랑 해야죠. 맞죠?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 빼니까 순이익 4천만 원 남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통 마감하는데 자 이제 이쪽 수익 계정이 마지막에 마감해야 되는데 얼마 있어요? 5천만 원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이 매출을 이게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있잖아요. 보통 수익이 증가는 이쪽 비용의 증가는 차변 대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 계정 마감하면 거꾸로 적어줘야죠.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에 매출이 차변에 온다고요. 처음에 저 옛날에 이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요거 마감시켜야죠. 그러면 그 대신 마감을 어디다 놓는 거예요? 일 한번 해주는 거야. 임시 계정이 집합손익에 이런 계정을 해야 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합손익 계정이라는 계정이 생겨요. 이해되시죠? 이 매출을 없애기 위해서. 자, 근데 손실, 이게 비용은 자, 원래 우리가 비용 증가는 이쪽에 있는데 왜 여기 있지? 자세히 그랬단 말이에요. 비용은 원래 증가는 차변에 쓰잖아요. 근데 광고 선전비를 비용을 받더니 1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이 1천만 원이 있었네? 이거를 이제 없애려면 대변으로 가고 이걸 어디다 해요? 임시 계좌인 집합손익으로 가요. 그럼 집합손익만 볼게요. 자, 매출액이 5천이고 요거 4천만 원이죠. 그러면 뭐예요? 결국 4천만 원이 나중에 이전해야 될 돈인 걸로 나오는 거죠. 자, 그걸 뒤로 볼게요. 그쵸? 됐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감 계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 이거예요. 3주차 과제는 1, 2번인데요. 출석 확인용 해야 되니까 이메일은 저한테 하나로 보내주시는데 대신 그 안에 과제 1, 2, 3 이런 식으로 페이지는 나눠 있어야 돼요. 알았죠? 제가 저번 시간에 분계 숙제를 엄청 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 숙제가 부담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서. 그래서 회계 순환 가정을 쓰는데 자유롭게 2분의 1만 절반 정도 폰트는 한 11폰트 글씨 폰트는 왜냐면 10은 너무 적어요. 보통 디폴트 되는 그리고 채우려고 10이 너무 커 11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이제 점점 노안이 들었나 10은 너무 작아요. 알았죠? 11 정도 그냥 금방 채울 거예요. 절반이니까 그 다음에 아까 네 가지 그냥
복습 겸 해서 그냥 치면 돼요. 맞죠?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에 대해 설명하는 거 그거 반 페이지. 그래서 대신 한 페이지 다 하지 마시고 각각 파일 나눠서 근거 자료 때문에 그러니까 하세요. 자, 일단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경영 문서 들어갑니다.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보니까 하루에 다 안 끝나겠더라고요. 해보다 보니까 내용이 어, 중요한 엑기스는 다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자 봐요. 경영 분석 가겠습니다. 일단은 경영 분석이란 뭐냐? 재무 상태표, 밸런스 시트죠. BS라고 했어요. 이거 줄여서 밸런스 시트하고 인컴 스테이트, 손익계산서에 이 재무제표가 원래 5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이 증가되는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주석이라고 어떤 것들이 특이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적는 어떻게 보면 옛날 보면 어펜딕스 부록 같은 경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요 두 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공시되고 아는 게 이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예요. 특히 이 두 개가 연동되니까. 그래서 재무제표를 비롯한 각종 회계 정보 자료를 상호 비교 관찰해서 이거예요. 기업 경영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딜 투자한다든 아니면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 회사가 유명하다고 해서 그냥 막 입사 지원하면 안 돼요. 그냥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만약 되게 상장된 기업이다. 뭐 솔직히 호텔 쪽은 뭐 신라 호텔밖에 지금은 없으니까 뭐 그것만 막 그래도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 외에 대기업에서 갖고 있는 어떤 외식 업체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어, 그러면 그런 데를 지원할 때 뭘 했어요? 증권 거래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상장이 됐을 거라고요. 그럼 상장이 돼 있는 데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다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금감원에서 이제 제공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금융 정보나 모든 게 다 공시되는 내용인데 거기 가셔가지고 재무제표를 분석할 줄 아셔야죠. 그래서 요거 튼튼한 기업이네. 내가 일단 여러분 다녔는데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지원을 하셔야죠. 제 친구 중에서는 이제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 경영대학원 다닐 때는 다시 재취업 준비할 때는 그래서 기업 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그러니까 유용한이죠 우리가 배운 걸로 하면 그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럼 뭐 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로 갖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이 해요. 이런 뭐 외부 신용 분석, 그 신용도가 얼마나 좋냐. 이 신용도가 좋은 회사야지 우리가 그때 언급했던 회사채, 즉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세무, 그쵸? 세무는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면 영업이익이 엄청, 그쵸? 수익이 좋은 데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 뭐 국가 및 공공단체 분석 이런 외부 분석할 수도 있고 그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보통 이 내부 분석으로 많이 하죠. 우리는 이건 이제 여러분 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외부 분석을 많이 하죠. 주주나 여기 투자할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내부 분석은 경영 내용 분석을 하는 거죠. 이건 매월 해요. 특히 영업, 그렇죠? 영업 성적이나 재무 상태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경영 분석 방법인데 가장 이제 아주 원시적이지만 요즘에는 이것보다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고 더 경밀하게 하기 위해서 뭐 댓글 분석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데요. 아주 기본은 이거예요. 재무제표 갖고 분석하는 거. 그래서 관계 비율이에요. 뭐냐면 관련 있는 거 항목 간에 백분율로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 배울 건데 유동 비율, 고정 비율, 부채 비율, 상품 회전율, 자기 자본 회전율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계속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구성비, 즉 백분비, 100으로 나타냈을 때 몇 퍼센트. 그래서 이거는 대차대별 손익계산서의 각 구성분을 전체 백분비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법. 즉 재무제표 이게 이제 물가지수라고 여러분 들었죠? 물가지수. 물가지수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갑자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기준점을 뭐 옛날에 예를 들어서 1999, 그쵸? 1999년을 기준으로 했어. 이게 그때 생겨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아유 모르겠다. 그쵸? 그냥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장안지수
뭐 이렇게 만들까요? 그냥 만들면 돼요, 지수는. 그러면 지금 그거를 언제 보다 1999년도에 예를 들어서 장안대 호경과의 학생들 아니면 인기도 뭐 입시 경쟁률 그 기준을 100으로 봐. 그리고 그래 2020년 지금 현재 지수는 몇이나 이렇게 그러면 이걸 100으로 놨으니까 그때 뭐 경쟁이나 뭐 경쟁률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걸 100으로 놔 장한 지수라는 지수를 만들어서 그걸 보고 봤더니 지금 110이야. 그러면 뭐예요? 딱 구분이 되죠. 10% 증가했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가도 이렇게 해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 생필품이나 아주 중요한 거 척도로 참을 만한 거를 물건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선정을 해가지고 과거 제가 1974년인가 좀 가물가물한데 그 매번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통계청에서 이제 바꿔요. 그래서 그거를 딱 기준으로 잡고 그때를 100으로 잡고 지금 현재 그 가격 예를 들어서 라면이다. 그러면 라면이 1970 몇 년도에 얼마였는데 지금 2020년도에 100이었는데 지금 150이다.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50% 이상 증가한 거잖아요. 뭐 지수가 뛴 거잖아요. 몇 배 비싸졌다. 이제 그렇게 객관화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추세법, 인덱스법이라고 해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율이란 뭐냐? 첫째, 전체 또는 구성 항문의 그게 점하는 정도예요. 즉 구성 비율. 예를 들어서 요거 우리 많이 보잖아 이런 거. 원이 이제 비율을 나타낼 때 좋죠. 원 그래프가. 그래서 뭐 우리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어디 많아요? 중국이 뭐 중국에서 오신 외국인이 30%고 일본이 뭐 10%고 뭐 동남아가 몇 퍼센트 이해되시죠? 이런 거 구성 비율. 다음에 둘째 보시면 회계 보고서상에 어떤 항목과 관련 있는 다른 항목의 실수와의 상호관계로부터 산정되는 비율이에요. 그 관계 비율이라고 하고요.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 알고 이게 중요하고요. 구성 비율이. 우리가 이거 오늘 배울 건데. 자, 어떤 특정 지수 실수를 100. 그쵸? 그쵸? 그러고 그러한 이것에 대해 타 항목의 실수가 그 특정 항목의 실수에 비해 어느 정도 있는가 인덱스 지수라고 하고 추세법이 그래요. 회계 연도 즉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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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겠죠. 그게 경과함에 따라 어떤 추세를 갖고 있는지 지수에 의해서 분석하거나 관찰하는 걸 추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는 3교시에 하면 안 되겠네. 5분 남았네. 진도 나갈게요. 자 봐요. 경영 분석에서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 그쵸? 5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분석을 하고 하는데 재무제표적은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졸았나 봐요. 재무제표의 5개고 재무상태표, 발란시트 그리고 우리가 3가지를 많이 봐요.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 그쵸? 요거랑 그 다음에 현금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흑자 부도나 이런 거 안 하려면 현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큰 3가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때 재무상태표로 보는 거는 봐봐 이게 정태적 분석이라고 해요. 왜냐면 재무상태표는 12월 30일 지금 내 돈 얼마 있어 이 순간에 딱 지금 얼마 돈 얼마 있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3가지 그쵸? 이제 기억나죠? 부채 라이어빌리티니까 A라고 쓸게요. 에쿼티라서 자본 그쵸? 그 다음에 에셋 자산 요 3가지를 분석하는 거죠. 요 3가지만 갖고 그러니까 간단하죠. 근데 양 항목이 안에 많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유동성 분석이에요. 유동성 다시 말해 뭐래요? 현금이 도냐 현금을 할 수 있는 게 있냐 자산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유동자산 재고자산 고정자산 배웠죠? 그거 그다음에 안정성 그냥 예를 들어서 그건 이쪽 비교해야겠죠. 뭐예요? 부채가 많냐 빚이 많냐 아니면 내 돈이 많냐 물건을 사는데 내 돈 주고 산 게 많냐 아니면 내가 할부를 몇 개월 끊어가지고 계속 갚아야 될 돈이 많아 이해되시죠? 그거예요. 그래서 안정성 분석 이 2가지를 해야 합니다. 다음 손익계산서 갖고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계속 수익과 비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수익성. 이거 수익 있냐? 우리 돈 돼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팔려야 되지. 재고가 이거 재고 갖고 하는 거야. 재고가 빨리 팔려야지. 그래서 활동. 지금 이 물건이 잘 팔리냐? 그쵸?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성장했냐? 매출이 얼마 올랐냐?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면 특히
여러분들 토익 시험 같은 거 보면은 맨날 인컴 뭐 매출이 올랐다, 세일즈 인크리즈 했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성장성. 그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생산성이 좋아야죠. 그러니까 생산성 분석. 이게 손익계산서로 가능해요. 그리고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 분석을 통해서 합니다. 이제 이 현금 흐름에서 중요한 게 영업 현금 흐름. 그쵸? 그 다음에 재무로 우리가 왔다 갔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현금 흐름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현금 흐름 그거 갖고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우리 왜 이걸 배워야 되냐면 영업회계잖아요. 이게 사업계획서 나중에 쓰고 보고할 때 매출 보고할 때 어,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영업 쪽으로 이제 가시고 영업에서 나중에 매니저가 되시면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매니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 추서 분석하는 시간이 25분이 됐어요. 네, 쉬었다.